안전마진 계산법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 권리가액이니 뭐니 이런 거 다 빼고요. 제가 굉장히 핵심이 되는 것만 그냥 알려드릴게요. 어디가 더 좋은지 모르겠어. 입지도 같아. 뭐 이럴 때 지하철역 더 가까운 거 살까? 뭐 나만의 기준이 있는데 제 기준은 안전마진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안전마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전마진. 이 안전마진이라는 말을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검색해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풍부하게 많아지는데요. 안전마진 계산법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 권리가액이니 뭐니 이런 거 다 빼고요. 제가 굉장히 핵심이 되는 것만 그냥 알려드릴게요. 주변 시세 더하기 안전마진. 이 안전마진을 3억으로 하겠습니다. 조합원 분양가 여기에다가 프리미엄.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안전마진이 3억이다. 강남 같은 데는 이게 1억일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그냥 주변 시세를 검색하세요. 요즘 좋은 앱들 많잖아요. 그냥 자리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를 그냥 검색하신 다음에 거기다 내가 원하는 안전마진 3억을 더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숫자를 넣어볼게요. 주변 시세가 여기가 18억이다. 조합원 분양가가 10억이다. 동일 평형이어야 됩니다. 프리미엄이 2억이다.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 18하고 12억. 그러면 내가 12억을 들여서 샀는데 주변 시세가 18억이다. 그러면 차이가 얼마가 있죠? 12억하고 18억하고 사이에. 이렇게 되면 안전마진이 6억 되는 겁니다. 6억. 이 안전마진을 이쪽에다 붙였어야 되는군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게 안전마진으로 붙는 겁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여러분이 근데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아내는 게 처음에 좀 어렵고요. 이 조합원 분양가에 대한 예측치가 있어요. 84제곱이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가 될 것이다. 조합원 분양가는 관리처분 인가 정도 나올 때쯤 근처에 가면 나오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조합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그 근처에서 미리 이걸 되게 많이 산정해봐요. 조합원 분양가를 얼마로 할지가 나와야 조합원 분담금도 나오고 그 금액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이 조합원 분양가로 매입하는 게 제일 좋죠. 이게 베스트죠, 베스트. 근데 조합원 분양가로 이걸 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저게 조합원 분양가가 되는데 당연히 프리미엄이 붙어야지만 거래가 되는 거고요. 내가 이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안전마진이 확보된다면 까짓것 프리미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강남에 일반 매물을 샀어요. 뭐 되게 유명 연예인이래. 또는 무슨 재벌 3세 되게 부자래. 내가 집을 사면서 그 집값이 오른 마진을 그 나보다 훨씬 부자인 사람, 누구 재벌 3세인 사람, 또는 누구 연예인네 누구 뭐 이런 쯤 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내가 오른 집값을 내고 집을 사는 것과 그냥 원 조합원이에요. 거기 그냥 조용히 온전 공연하게 쭉 살아온 할머니나 할아버지야. 그런 사람한테 내 돈 2억이란 프리미엄을 주는 것 중에 내가 어차피 소비를 하면서 들어가는 돈인데 뭐가 더 좋은 사용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좀 따뜻함이 있다. 내가 주는 이 돈이 프리미엄이 원 조합원한테 되게 제가 이제 집을 사거나 주거나 하면서 잔금을 치르는데 되게 기억에 남는 할머니가 계세요. 잔금을 받고 영수증을 써주고 보통은 잘 만나지도 않아요. 잔금 때 이렇게 오셨어요. 꽈배기를 사가지고 그 잔금을 딱 받고 영수증을 써주면서 나가시면서 이분이 90도로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정말 좋으셨던 거지. 그 잔금을 받는. 그런 걸 한번 느껴보시면 내가 안전마진도 확보하면서 이 안전마진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 안전마진이 6억이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입주 때 부동산 경기가 막 땅으로 처박아가지고 이 주변 시세 18억 하던 집값이 막 극한으로 떨어져서 15억까지 떨어졌다고 합시다. 15억이. 그래도 내가 안전마진 6억이 있죠? 그럼 3억이 희석돼도 3억이 이득이에요. 그러고 이제 회복이 되겠죠. 떨어졌으면 언젠가 회복이 되겠죠. 주변 시세는 나보다 늙은 아파트고 내가 받은 건 새 아파트예요. 그럼 회복될 때 뭐가 빨리 회복되는지 아세요? 새 거가 빨리 회복됩니다. 그럼 난 집값이 떨어져도 3억은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촬영하시는 분 중에 한 분 아까 청약 당첨돼서 집 받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대충 그냥 찔렀어요. 2, 3억 오르셨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분의 집은 2, 3억이 오른 게 아니라 청약으로 사셨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2, 3억 있었던 겁니다. 애초에 매입하실 때 주변 시세보다 2, 3억 정도 싸게 사신 거예요.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청약 당첨돼서 사신 거고,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안전마진을 여러분이 스스로 어느 정도 계산해서 내 상황에 맞춰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떤 재개발 매물을 사야 하는지와 조합원 지위 승계 매물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이렇게 뽑아내는 방법을 중간에 조금 말씀드리면, 조합원 분양 물건이 있고 일반 분양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조합원 분양 물건은 일반 분양 물건보다 20% 정도 싸게 팔아요. 왜? 우리 조합원이니까. 뭔가 페이버를 줘야 되죠. 조합원 물건은 항상 싸게 판다. 그러니까 싸게 취득하는 대가로 내가 저 사람,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기만 한다면 내가 저 사람한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그러면 나중에 가격 방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물건이 100개가 있는데 그 재개발 단지예요. 그 재개발 단지에 물건이 100개가 있는데 100개 중에 조합원 분양 물건이 80개고 일반 분양 물건이 20개인 단지랑 조합원 분양 물건이 50개, 일반 분양 물건이 50개인 단지 중에 어디가 좋냐라고 하면 일반 분양 물건이 50개인 단지가 더 좋습니다. 똑같이 이 아파트가 18억이라고 칠 때 조합원들은 실제로 그거를 18억 주고 사지 않았잖아요. 일반 분양 받은 사람만 그걸 18억 주고 산 거예요. 그럼 나중에 팔 때 조합원들은 다소 난 충분히 남았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싸게 거래될 수가 있고요. 조합원들도 이제 가족 간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가족 간 거래는 더 싸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 분양으로 정말 그거를 사신 분들은 이 많을 경우에는 제값을 받기 전에는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 방어가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이거나 양손에 떡을 들었는데 되게 비슷해. 어디가 더 좋은지 모르겠어. 입지도 같아. 뭐 이럴 때 지하철역 더 가까운 거 살까? 뭐 나만의 기준이 있는데 제 기준은 일반 분양 물건이 더 많았던 단지를 사시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 매물 찾는 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청량리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정해야 돼요. 정해야 되는데 청량리로 말씀드리면 6, 7, 8 이런 식으로 청량리 6구역, 청량리 7구역, 청량리 8구역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큰 대로변을 끼고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청량리 여기 있고요. 여기 이제 고려대역이 있는데 내가 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나는 청량리 6, 7, 8 중에 하나를 사고 싶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좀 넓게 잡는 게 좋습니다. 나는 청량리 6이야. 이렇게 하나로 너무 좁게 잡으면 나에게 맞는 물건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넓게 잡는 게 좋아요. 넓게 잡고 네이버에 다 검색하시는 겁니다. 청량리 6구역. 그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검색어가 자동으로 떠요. 제일 많은 사람이 검색한 검색어가 떠요. 그러면 내가 끝까지 치지 마시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청량리 6까지 쳤을 때 이렇게 뜨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검색한 게 떠요. 그러면 거기에 블로그가 나오면 수첩을 펴놓고 조금 기록을 하면서 막 너무 북마크 하시는 것보다 조금 메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좀 인상적으로 남는 것을 부동산 이름이나 연락처 위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번호 같은 거 있으면 적어놓고. 그렇게 하면 한 1시간 정도만 서핑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올 거예요. 다 좋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서 약간 스토리텔링이 있을 것 같은 부동산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에 전화하기 좋은 시간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저도 부동산도 하고 있고 한데 밤 한 11시 반 이때쯤 전화를 하셔도 되고 문자를 보내도 됩니다. 네이버에 블로그에 있는 뭘 봤는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전화 드려도 되나요? 뭐 이렇게 좀 짧게 문자를 남기면 사실 부동산이 낮에 이 전화 저 전화 받고 바빠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잘 응대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날 잔금이나 무슨 계약이 있으면. 근데 밤 11시 반쯤이 되게 짜증스러울까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광고 낸 물건으로 전화가 온 걸 보고 짜증스러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살짝 긴장합니다. 11시 반에? 이 사람? 꼭 살 사람인가? 이 사람? 관심이 되게 있는 사람인가? 그러고 약속 잡고 낮에 방문해도 되고 웬만한 필요한 걸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부동산을 4-5군데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스토리텔링이 맞아 들어가는 집이 있어요.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매물인데요. 이분이 외교관이라서 세대원 전원이 캐나다로 가신대요. 근데 다른 부동산 또 했는데 이분이 외교관이라서 세대원 전원이 캐나다로 가신대요. 그 단지에 외교관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캐나다로 가는 집이 2집, 3집이 있을까요? 그건 같은 물건일 확률이 크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을 방문하거나 여러분이 형사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사가 됐다고 생각하셔서 약간 탐문하듯이 증거로 확보하듯이 이런 식으로 좀 재미나게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은 골치 아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은 물건을 찾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명품 쇼핑을 하는데 안 살 거야. 안 살 거지만 여기 쇼핑몰이 있는데 보고 가야지. 아, 여기 신상이 나왔다는데 보고 가야지. 그리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분들이 좋은 옷을 골라서 잘 사시는 거예요. 아파트는요, 우리가 평생 입는 옷입니다. 우리 가족이 같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면서 소비하는 가장 비싼 소비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즐기시는 거예요. 옷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보고 입어보고 하듯이 여러분이 여기서 살면서 내가 어떻게 출근하고 어느 공원에 놀러 가고 어디 맛집을 다닐 거고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면서 재미나게 이 과정 자체를 즐기시면 이게 편하고요. 그다음에 뭐 임장해라 그러는데 임장 힘들죠. 그냥 나가면 이게 정처 없이 떠도는 거지 임장이 아니에요. 근데 전날 또는 이번 주말에 임장할 걸 계획 삼아서 미리 서핑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동산 가봐야 되고 이 부동산 가봐야 되고 여기 말해야 되고 그런 계획을 잡아놓고 임장을 하면 그 임장이 정처 없이 떠도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사가 된 것처럼 해서 이렇게 물건을 찾으시면 되고 물건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렇게 몇몇 부동산, 블로그가 있는 부동산에 전화해 보시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납득이 가면 돼요. 납득이. 이분이 90세라서 실입주를 안 하시고 파신대요. 얼마나 납득이 가는 시나리오입니까? 되게 말이 되는 시나리오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공인중개사면 계약서에다가 특약으로 조합원 지위승계가 안 되면 나중에 반환한다고 좀 하나만 넣어주세요. 확실하면 해주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과 5%의 이자는 돌려받는다.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많이 선진국이고요. 사기꾼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안전마진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조합원 지위승계 매물 찾는 방법도 말씀드렸고 법제처 사이트 같은 데 있으니까 제가 검색할 수 있는 말을 알려드릴게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인터넷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부동산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이 말을 부동산이 쓴다. 그러면 약간 경험치가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망 매물. 누가 실망했다? 원조합원이 실망했다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건축은 약간 불편한 시각이 있는 재건축은 조합 설립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관리처분은 분양계획 떠올리시라고 그랬는데 이때부터 금지되죠. 근데 요 조합 설립인가 직전, 관리처분인가 직전 물량이 쏟아집니다. 원조합원들이 자격이 되는 분들이 물량이 쏟아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소 실망해서 쏟아지는 게 있어요. 뭐에 실망하느냐? 관리처분인가 계획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근데 네가 권리가액을 얼마 인정받기 때문에 네가 이 매물에 들어가려면 네가 4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조합원 분담금을. 근데 난 4억이 없어. 실망하죠. 팔 수밖에 없어요. 뭐 시공사가 어디로 지정되고 뭐 어떻게 하는데 야 공사 기간이 4년 걸린대. 너 4년 후에 입주해야 된대. 실망하죠. 나는 3년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람에 따라서 4년이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실망하죠. 그리고 물건이 이때 제일 많이 쏟아지고 조합 설립 직전에 관리처분인가 직전에 제일 많이 쏟아지죠. 그러니까 재개발하는 재건축에 들어가면 원조합원들이 머릿속에 나 이제 새집 들어가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반, 나머지 반 정도는 끝까지 들고 있다가 집값이 오르면 팔고 나가서 내가 그 돈을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반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분 중에 사연을 듣고 이게 실망 매물스럽다. 그러면 노리면 되고 부동산은 이런 게 있어요. 어제까지 매물이 하나도 없었는데 관리처분인가가 다음 주에 난다라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물건 30개가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중에 감이나 초기 좋은 부동산은 그걸 대충 예측하고 있는 부동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충 탐정이나 형사 빙의된 것처럼 뭐 범죄자 취급하듯이 보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부동산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약간 이분이 오지랖이 넓다고 하죠. 오지랖이 넓은 부동산이 있어요. 그런 부동산이 좋은 부동산이에요. 그럼 막 쓸데없이 주변 얘기도 많이 해주고 남의 가정사도 다 알고 있고 그런 부동산이 이런 정보도 많이 알고 있고 더 좋은 부동산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기꺼이 수수료를 주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조합원 지위 승계되는 매물을 사시면 일단 시세보다 20% 싸게 사는 거고 그 권리가액 인정받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당장 필요한 현금 액수도 훨씬 적습니다. 거기가 뭐 전세나 뭐가 맞춰져 있을 수도 있고 조합의 입주 지원이라든가 이사 지원 뭐 이런 돈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훨씬 쉽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 재건축하고 비슷한 테크트리를 타는 게 뭐 신속 통합 기획이다, 모아타운이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조합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조합원 지위 승계가 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어느 부동산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스토리텔링이 내 가슴에 와 닿아. 아, 이거 진짜 말이 된다 싶어. 그럼 그건 진짜고요. 이게 좀 말이 안 돼. 그냥 그건 알라고 하지 마시고 하여튼 좋아. 이거 사. 설명이 없어. 스토리텔링이 없는 매물이야. 그럼 좀 의심을 해보시고 다른 걸 찾으면 되죠. 다른 부동산 가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대단지 아파트에서 부동산 찾는 요령은 제가 간판 길이 보고 제 간판이 뭐 부동산이 한 8개 쫙 있다. 그럼 어디다 내 집을 내놓을까 헷갈린다. 그럼 간판 길이가 제일 긴 부동산, 몫이 좋은 곳에 내놔라. 뭐 이런 얘기도 옛날에 어디서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쪽에는 약간 오지랖도 넓고 조합 사람들하고 긴밀하게 연락이 컨택이 되는 듯한 느낌을 갖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런 부동산한테 좋은 매물 나오면 조합원 지위 승계되는 매물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고요. 절대로 내가 직접 조합원을 접촉해서 뭐 어떻게 해서 찾고 이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부동산 통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전합니다.